세상에는 다양한 라이벌이 존재하지. 유재석과 강호동? 뭐 나루토와 사스케도 있고. 나루토랑 사스케도 라이벌이야? 뭐 아무튼 스포츠에는 어떤 라이벌이 존재할까? 종목마다 많은 라이벌이 존재해. 그리고 그 라이벌끼리 경쟁하는 걸 더비 매치라고 하고. 맞아. 내가 아는 더비 중에 EPL의 맨체스터 더비랑 우리나라에도 아마 K리그의 슈퍼매치가 있잖아. 그중 가장 유명한 더비 중 하나가 엘클라시코야.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인 프리메라 리가를 대표하는 경기. 엘클라시코는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의미하는데 1902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대. 보니까 엘클라시코는 선수랑 스태프들, 팬들도 거의 전쟁하듯 싸우더만 진짜 서로에게 악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치, 진짜 전쟁에서 진 장군처럼 엘클라시코에서 진 감독은 입지가 엄청나게 좁아진대. 그래서 엘클라시코는 감독 경질방이란 얘기까지 있잖아. 또 모든 더비 매치가 그렇듯 엘클라시코의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도 서로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지. 왜 사이가 안 좋은데?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중 두 클럽 간의 지역 갈등이 있어.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지역 간에? 옛날에는 스페인이 여러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중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카스티아 왕국이랑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왕국이 있었고 그 둘의 주 민족은 각각 민족성이 달랐대. 그러다 보니까 쓰는 언어도 다르고. 지금은 스페인이라는 하나의 나라잖아. 그렇지. 그런데 지금의 하나의 스페인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된 후에도 카스티아 지역과 카탈루냐 지역은 여러 번의 전쟁이나 반란 같은 싸움이 있었어. 그게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간의 감정 싸움으로 이어져 내려온 거겠네. 그런데 카스티아 지역이랑 카탈루냐 지역에 바르셀로나랑 레알 마드리드만 있는 게 아닌데 왜 굳이 서로가 라이벌이 된 거야? 이게 그거는 역사 문제인데 어려워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할게. 일단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던 정치인 스뉴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르셀로나의 회장이 돼. 이때 카탈루냐 특유의 민족성이 바르셀로나에 스며들었고 카탈루냐 분리주의 목소리를 내는 등 카탈루냐 지역성이 증폭되었어. 그 전까지는 바르셀로나랑 레알 마드리드의 큰 대립은 없었구나. 그게 정설이야. 문제는 이제부터 터져. 순혈 회장 체제 아래 바르셀로나가 변한 그 다음 해에 스페인에 한 명의 독재자가 나와. 쿠데타를 통해 스페인을 장악한 프란치스코 프랑코란 장군인데 이때 스페인의 내전에 휩싸이지. 이 과정에서 순혈은 의문의 총살을 당하는 등 여러 사건이 일어났어.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스포츠에 정치색이 묻으면 안 되는데. 심하게 묻어버렸어. 정권을 잡은 프랑코 장군은 스페인의 지역색을 쫙 빼면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진 스페인을 만들려고 해. 그중 주 타겟은 지역 특유 민족주의가 심하고 내전 시기 끝까지 저항했던 카탈루냐 지역이었어. 프랑코의 지시 아래 바르셀로나 FC는 스페인 문법에 따라서 바르셀로나 CF로 명칭이 바뀌기도 하는 등 갈등이 심해졌지. 맞아. 아직도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독립을 위한 시위를 하기도 하니까. 또 선수 이적에 관해 불타고 있는 라이벌 관계에 기름을 붓는 역대급 계약이 성사되잖아. 어떤 역대급 계약인데?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라는 선수인데 아르헨티나 태생이었으나 콜롬비아 국적을 취득한 레전드 선수고 남미를 씹어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야. 이 선수가 뛰고 있던 아르헨티나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주급을 감당하지 못했고 콜롬비아의 팀이 이 선수를 데려오게 돼. 하지만 콜롬비아 리그도 경제 사정 때문에 몰락해서 콜롬비아를 떠나게 되고. 이 선수가 흐름상 스페인으로 오겠네. 맞아. 그런데 디스테파노 선수가 올 때 계약이 진짜 역대급으로 복잡한 계약이야. 아르헨티나에서 콜롬비아로 넘어오던 스테파노 선수의 소유권도 모호했고 스페인의 국가주의 정책과 바르셀로나의 독주를 막아야 하는 레알 마드리드, 또 계약을 체결한 바르셀로나와의 계약 전쟁이 생겨. 아니 뭐 또 전쟁이야. 말이 전쟁이지. 사실상 클럽들의 이중 계약과 스페인 축구협회의 계약 파기 등 복잡한 게 난무하던 아수라장이었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뭐 중간 과정을 다 넘겨버리고 결론만 얘기하자면 계약을 체결했던 바르셀로나는 그 선수를 반 놓치게 돼. 아니 놓치는 건 놓치는 건데 반 놓치는 건 뭐야? 뭐 쌍쌍바야? 알프레도 디스테파노 선수를 4년 동안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소유권을 공유하고 각각 1년간 번갈아 가면서 뛴다 라는 계약으로 마무리가 돼. 뭔 소리야? 그게 말이 되는 계약이야? 뭐 이때는 지금처럼 계약에 관한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프랑코 정부의 모략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반발하지만 디스테파노 선수의 활약도 기대에 미치지 않아서 결국 돈을 받고 소유권을 레알 마드리드에 팔게 돼. 와, 이거 레알 입장에서는 땡큐지.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그 선수의 소유권을 다 갖게 된 거잖아. 그치. 아주 한바탕 난리를 친 후에 1953년 결국 레알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게 된 디스테파노는 득점왕을 기록하면서 당시 바르셀로나 독주 체제였던 리그를 양강 체제로 바꾸며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에 일조하게 돼. 그리고 디스테파노의 활약으로 챔피언스 리그의 전신인 유로피안컵을 5년 연속 우승하기도 하고. 디스테파노의 이적이 레알 마드리드의 황금기를 도래시켰고 이렇게 서로에 대한 악감정이 깊어지면서 지금의 라이벌 체제가 된 거겠구나.
그렇지. 그 후로 계속 타도 레알을 외치던 바르셀로나는 변화를 일으켜 1988년에 축구 레전드 요한 크루이프를 감독으로 선임하고 우리한테 유명한 펫박이 가르디올라, 라우드로프 등을 영입하면서 당시 드림팀을 만들어 결국 레알을 이기고 리그 우승을 이루게 돼. 리그 우승까지. 이제 바르셀로나의 역습인가? 레알은 뭐 했어? 전입 가경이야. 외국인 출전 금지 조항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관중석에 있었던 라우드로프 선수와 감독인 크루이프 감독의 불화가 생겼어. 그래서 라우드로프 선수는 바르셀로나에게 정이 떨어지고 복수를 꿈꾸게 되는데 레알이 이런 라우드로프 선수를 데려오게 된 거지. 바르셀로나에서 레알로? 웃긴 게 라우드로프 선수보다 앞서 바르셀로나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선수가 있어. 바르셀로나에서 금지어가 된 베른튼 슈스너 선수. 이 선수도 자신의 부상을 방치한 바르셀로나에 대한 복수를 꿈꾸던 선수로 요한 크루이프 감독이던 1988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 와, 구단의 실수로 핵심 선수 둘을 라이벌 구단에 그대로 뺏겨버린 거네. 너라면 핵심 선수를 라이벌 구단에 뺏기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개빡칠 것 같아. 응원하는 팀도 밉고 이적한 선수가 진짜 제일 싫겠지. 그치. 그 분노를 넘어서 살인 예고까지 한 사건이 있어. 선수한테 돼지 머리를 잘라서 던지고 나이프랑 병을 던지면서 죽일 거야 라고 소리친 그 사건. 나 그거 알 것 같아. 아직도 역대급 통수 이적하면 가장 첫 번째로 생각나는 그 사건 아니야? 맞아. 바로 라우드로프 선수의 대체자로 영입한 루이스 피구 선수 이적 사건이야. 갈라티코스라는 이적 정책을 펼치던 레알 마드리드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원 소속팀의 방해 없이 접촉하여 이적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바이아웃 제도로 루이스 피구를 영입했어. 그럼 바르셀로나는 라우드롭 선수를 뺏겨가지고 대체제로 영입한 피구까지 레알에 다 뺏겨버린 거네. 그치. 이제 그 이적 사건에 대한 내막을 알아보자고. 당시 레알 마드리드 회장 선거의 후보가 내가 떨어지더라도 100만 달러를 줄 테니 만약 내가 당선되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달라 라고 피구 선수에게 비밀 계약을 걸었고, 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희박했기에 피구는 그것에 응했어. 하지만 후보는 그 비밀 계약을 소문으로 올리면서 결국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피구는 어쩔 수 없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어. 피구 입장에서는 입장이 난처했기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해. 난 바르셀로나에 남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바르셀로나에서 뭘 해줄 수 있는지 뭘 원하는지 듣고 싶었죠. 그런데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좋아, 떠나도 좋아. 이적료만 많이 남겨주고 넌 가도 좋아. 난 클럽이 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꼈고 이적을 결정했죠. 계약 조건도 더 좋았죠. 레알 마드리드의 멤버로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팀의 명성을 끌어올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행운을 잡은 겁니다. 이적하기 싫었어도 어쩔 수 없이 이적하게 되었으니까 뭐 이제 또 레알 선수 소속이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구나. 맞아.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루이스 피구를 인정해줬더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이적이기도 했고, 어쨌든 루이스 피구는 바르셀로나 주장단에 속해 있었던 핵심 중에 핵심 멤버였던 만큼 바르셀로나 팬들의 충격은 엄청 컸었을 거야.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악감정도 훨씬 거대해졌을 거고. 아무튼 이렇게 역사적 배경이나 선수 이적 간의 갈등 때문에 서로를 라이벌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네. 그렇게 서로를 라이벌로 인식했던 두 팀이 결국 세계 최고의 구단이 된 거고. 그렇지. 거기에 최근까지 있었던 매우 대전으로 인해 두 선수의 경쟁을 한 경기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던 엘클라시코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거고. 맞아. 호날두 선수가 유벤투스로 이적해 현 시점에서 엘클라시코에 하나의 볼거리는 없어졌지만 아직까지 세계 최고의 팀들이 싸우는 별들의 전쟁. 엘클라시코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기다리고 눈여겨보는 경기이고 항상 기대 그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더비 매치이기도 하니까. 맞아. 세계의 라이벌인 두 팀이 서로를 이기기 위해 어떤 영입 정책과 어떤 전술로 찾아올지 너무 기대되지 않냐? 그러면 다음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거 어때? 좋은데 어떤 영입 정책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황금기를 맞았는지 다음 콘텐츠 기대된다. 그럼 이제 끝 맞출까? 그럴까? 자, 그럼 모두 이제 안녕.